자, 여러분에게 오늘은 저희 LU학원의 탑20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6년간 제가 탑20 지원하는데 떨어뜨린 학생은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던 탑20를 반드시 입학시킵니다. 그 방법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20 지원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는요. 학생이 이제 부족한 교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3년치에 이제 성적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3년치 성적표를 이제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다른 유학원과 다를 수는 있는데, 학생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감지되는 게 있어요. 아, 이 학생의 장점은 뭐다. 아,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이 다른 학생보다 강하다. 이런 장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온라인 스쿨이나 저희 SAP 홈스쿨에 있는 교과학습을, 이거 학점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지원할 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뭐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AMC 10을 준비하겠죠.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할 경우에 이 학생이 좋아하는 교과나 뭐 그런 내용이 물리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는, 국제학교에서는 알제브라 1밖에 못 듣고 있다. 아, 이건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 SAP 홈스쿨로 해서 지오메트리를 빨리 이렇게 끝내고, 그리고 알제브라 2를 이제 같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피직스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셋업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이 잘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과정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거나 또 어떤 부분이 좀 스트롱한 게 보여요. 지난 3년치 성적표를 보니까 아트가 잘하네? 아니면 이 학생은 뭘 잘하네?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툴은 뭘로 쓰느냐? 온라인 스쿨이나 SAP 홈스쿨 또는 뭐 각종 경시대회, 이런 툴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 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학생이 이제 글이나 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다라는 게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그 품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학생 굉장히 약간 그 티미드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약간 그 동양적인 학생. 그러면 이제 동양적인 학생으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미국 학교에. 또는 이 학생이 약간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밝은 학생이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밝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너 혹시 춤 잘 추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춤 잘 춘다? 그러면은 댄스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 혹시 뮤지컬 동아리나 뭐 뮤지컬 해본 적은 있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다, 또는 밝은 학생이다, 이런 신호를 학교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에 보내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쓰죠. 그것까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학생을 파악을 하는 것이 전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카운슬러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시험 성적 가지고, 교과목 가지고 학생을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생과 말을 하면서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부모님들이 알고 있을까가 이제
궁금해요. 저한테 맡기는 부모님들은 사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하거든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 그리고 학생에게 약간 대학까지의 모습도 좀 보여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수업한 학생에게는 제가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정착 그리고 큰 그림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머님은 사실 그 큰 그림을 왜 제가 학생한테 얘기했는지조차도 이해를 좀 못하셨어요.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뭐 에세이를 쓰거나 인터뷰할 때 또는 자기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쓸 때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더 힘이 강해져요. 일단 탑20 보딩스쿨도 약간의 순서는 있어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짜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탑20 지원할 경우에는 요것도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꼭꼭 찍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지난 3년치 성적을 보고 부족한 교과목들이 보였잖아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족한 교과목이 보여서 지금 방학이니까 썸머잖아요. 썸머 때는 두 과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두 과목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제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나라 일반 중학교 교과목이 미국 고등학교에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제가 홈스쿨로 풀타임 등록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9학년 풀타임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말 정도에 시작하면 되고 대신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일반 중학교는 성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을 제가 미팅에서 얘기 나눠보고 또 저희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들은 이제 추천해 줍니다. 제가 추천해 주는 것은 뭐 리치, 매치, 세이프티로 구분해서 각 학교들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부모님과 학생이 이제 학교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자, 이때 만약에 탑20 지원하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교를 이제 결정한 다음에 그 학교에 지원을 할 때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계획을 잡아야 돼요. 스포츠로 포트폴리오를 하겠다. 기타 등등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학교가 딱 결정되게 되면은 이 학교는 어떤 스타일의 학생 좋아한다. 이 학교는 어떤 학생이 그동안에 합격률이 좋았다.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꼭 가고 싶은 몇 개 학교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 입학하는데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뭐냐라는 걸 이제 그때 알려주는 거죠. 9월, 10월, 11월, 12월 뭐 거의 한 1월 중순까지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이 크게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찍 한다고 그러면. 지원서를 이제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이제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 시간이 있는 탑20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에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듣는 영어나 히스토리 관련된 에세이를 선생님에게 이제 첨삭받은 내용을 같이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에세이를 학교에서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나 그레이드 에세이나 SSAT 에세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톤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실력 좀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에세이 작성을 잘 모르는 분은 뭐 유학원에게 뭐 맡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100% 떨어져요. 유학원에서 너무 많이 수정해 줄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에세이 웬만히는 수정 안 하고 오탈자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학생이 에세이를 좀 늦게까지 이제 쓰는데 좀 트레이닝을 받는 게 좋아요. 자, 인터뷰가 9월 달에 오픈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잡는 거예요. 방문으로 할지 줌으로 할지 먼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탑20 지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방문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 예약을 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인터뷰 예약을 할 때 가장 권장드리는 시간은 추수감사절 전후입니다. 그걸 이제 잘 판단하시고 인터뷰 예약을 다 걸고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을 할 때 이제 또 뭐 SAO로 이제 공통 양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그 학교에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성적도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시험은 토플이 제일 우선이에요. 토플 90점이 나온 다음부터 SSAT 공부하고, 그 다음에 SSAT는 여러 번 보지 않잖아요. 토플은 여러 번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적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경시는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야 돼요. 괜히 뭐 우리나라 뭐 언론사나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를 학생들이 종종 하기도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탑20 보딩스쿨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입학 결과는 3월 10일 날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뭐 부족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서 시간이 많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시점인데, 잘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SSAT 시험 준비에 한창일 겁니다. 사실 그럴 필요까지 없거든요. 뭐 토플이 뭐 110점이 넘는 학생이 뭐 SSAT 지금 공부하고 있다, 뭐 이건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지도 않고 뭐 토플이 기껏 100점 조금 넘거나 100점도 안 되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지금 SSAT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학생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또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LU학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저와 상담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